조롱하는 웃음아 그거라 이야. 이거 음식물 보관통에 넣어야 하나 미혼모들 불쌍하구나. 로렌은 가혹한 말에도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막았어. 엠마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 엄마 가자. 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내가 고생해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할래. 엠마의 친절함에 감동하고 웃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자. 뒤에서 직원이 음식 보관 용기를 가지고 왔다. 이거 집으로 가져가라. 로렌 헨리에게 제안하고 로렌은 깜짝 놀랐다. 가난한 것이 저소득층이라면 받아들이세요. 응, 제 이름은 50대 레이첼이에요. 조금 넓은 단독주택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딸 에머가 학교에 있을 때 나는 가끔 조용한 거실에서 외로움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차 두 잔을 준비하는 의식을 세울 때 하나는 나를 위해, 다른 하나는 고인이 된 남편 네이선을 위해 네이선에게 차를 따르고 상상을 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로를 가져옵니다. 네이선은 약 20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임종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에머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이선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에머가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미혼 모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안일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녀를 키웠습니다. 에머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에머는 자랐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진실로 친절하고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졸업 후 나의 자부심이자 기쁨입니다. 그녀는 취직하여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 때문에 내 걱정하지 말고 잘 먹어라.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말고 어서. 나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걔가 이사가기 전날 밤에도 넌 언제나 내 소중한 아이일 거란 말이야. 엠마. 그리고 나는 밤늦게까지 과거, 미래 이야기를 하고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엠마가 혼자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추억이 부족하지 않았다. 엠마는 내 휴대폰으로 각종 문자를 보내며 요리를 푸는 일에 대해 불평하곤 했다. 직장과 동료에서의 훈련으로 각 문자는 마치 에머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자의 빈도가 줄어들어 에머는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머는 부족함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자가 에머의 하루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고 에머가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서 네이선을 위해 끓인 차조차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시죠? 다음 일요일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일요일에 시간 좀 있으면 일요일 정오에 집에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봤어요. 엠마가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고 안녕히 가세요. 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유난히 행복한 말투가 나를 흥미로웠지만 일요일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에머가 문 앞에서 말한 대로 에머와 라이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캐주얼한 옷을 입지 않고 약간 긴장한 듯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언이고 오랫동안 에머를 만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소개한 라이언은 영화배우 같은 키에 키도 크고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으로 나와서 반갑습니다. 거실로 초대해서 차를 끓인 후 들어오세요.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에 엠마가 소식을 전하고 소개를 했더니 엠마가 수줍게 말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라이언을 바라보며 네, 최근에 에머에게 프러포즈했고 그녀의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을 했는데 에머가 당신만큼 멋진 사람을 보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라이언, 엠마는 아빠가 없고 내가 혼자 키웠어요. 네, 엠마가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엠마는 나의 보물이에요. 내 소중한 딸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엠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라이언은 내 선미의 태도에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엠마는 긴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와 즐겁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라이언은 가끔 별거 아니라고 급히 화제를 바꾸었냐고 물었을 때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에머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깨를 으쓱해. 이번에도 에머가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 에머, 우리는 어때?
새로운 곳을 가봐. 여기 완전 새로운 카페야.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더니 카페 옆 눈이 반짝반짝. 아, 거기 가보고 싶어서. 커피가 인기가 좋다. 직장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럼 다음은 정할게. 날 엠마와 나는 커피를 주문하고 카페에 갔다가 잠시 걸었다. 엄마, 라이언과의 결혼을 받아줘서 고맙다.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챙겨줘. 엠마. 큰 공원에 도착하자 엠마는 실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시댁에 갔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엠마의 이야기. 한 달 전 시댁에 방문했을 때 헨리와 로렌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라이언이랑 데이트 중이야? 라이언. 그 사람에 대해 확신해. 로렌이 엠마의 인사를 방해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꽤 평범해 보이는데 옷을 입지 않았어? 화장이 다 가난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 축하 한마디 없이는 너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노골적으로 욕설하는 엠마. 엄마, 무례하다. 내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로렌은 옆에 앉은 헨리에게 동의를 구했고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아, 내 가족은 가난한데? 부모님이 일하시는구나. 엄마는 일하시고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 이상하게 만족한 표정으로 아빠를 비웃으면서 말했던 만큼 우리가 돈벌이가 좋은 집안 출신이니까 그런 여자는 멀리해야지. 어쩜 에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우리의 자산을 위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라이언을 지인의 딸에게 소개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로런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알고 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만족하는 제안은 미혼모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로렌이 행복하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는 라이언은 두 분 모두 로부터 충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엄마와 대화는 아무데도 없었고 라이언과 엠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라이언은 나중에 헨리와 로렌이 엘리트주의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엠마 부모님이 그런 끔찍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엠마는 라이언에게 여러 번 사과받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말을 들으며 분노가 터지지 않도록 라이언 부모님이 지난주 결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우리는 또 그 집에 가서 비웃음을 받았지만 라이언은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우리 결혼에 동의했습니까? 에머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의 부모와 에머 사이의 관계가 긴장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라이언의 보호,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재고하라고 조언하고 싶었지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도 엠마는 항상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 관해서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왜 엄마 가족 모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엠마는 울지 않았는데도 눈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내 마음을 생각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운 하늘 아래서 모두가 당신의 결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족 회의를 하자. 엠마와 집에 가는 길에 엠마가 라이언에게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가족 회의에서 그는 매우 놀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걱정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날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 엠마 그리고 나는 더 베뉴로 갔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자신 있게 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고 에머와 나는 입구에서 심호흡을 했지만 에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런은 이 호텔을 지정했습니다. 그녀는 광고에서 본 그 유명한 호텔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에머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불필요한 말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나는 에머에게 신호를 보내는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다 괜찮을 것 같다는 내 눈을 보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라이언을 만났다. 그는 일찍 도착한 듯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엠마와 레이첼, 오늘 시간을 내어. 라이언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 흘리며 만났어요. 아니, 고마워요. 오늘 정말 기대했어요. 엠마한테서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호텔은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에요. 라이언은 불안해 보였고 그의 부모님이 부모님의 행동을 생각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에머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것을 올려다보며 자신감을 가지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헨리와 로런이 있던 방에 들어가자마자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가난하니까 식량 보관 용기에 담아야지. 응. 미혼모는 가난해서 가난해. 수입 맞죠. 미혼모 수입은 예상외로 낮습니다. 로렌은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라이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만 하세요. 이건 너무 무리한. 순간 엠마가 두드렸다. 내 어깨 너무 심해. 엄마 가자. 왜 나 때문에 힘들면. 엄마 이 말 듣고 결혼 안 할래. 라이언이 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엠마 분명히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자. 뒤에서 직원이 와서 음식 저장 용기 여기 있어요. 로렌에게 제안한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헨리와 로렌은 깜짝 놀랐어요. 가난이 저소득이라면 가져가세요. 적어도 레이첼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직원이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용기를 배치했습니다. 헨리와 로렌이 화를 내며 물러섰다는 건 일종의 무례한 행동이니까 둘 다 해고야. 진정하세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내 친구였어요. 무례한 행동은 당신 몫이에요. 직원이 나에게 잠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부서장은 항상 너무 바쁘다고 하더군요. 부서장 로렌과 헨리는 만화처럼 헐떡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헨리는 이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는 딸입니다. 이 유명한 호텔을 소유한 그룹 회사의 사장. 나는 이 회사에서 수년 동안 일했습니다. 나는 엠마를 임신했을 때 사임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나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산 휴가를 내고 일하면서 엠마를 키웠습니다. 엠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네이선을 대신하여 나의 노력이 인정되었고 나는 헨리와 로런이 모르는 사이에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괜찮습니다. 나는 헨리와 로런이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소중한 내 딸과 라이언의 결혼에 관한 가족회의에서 내 딸에게 할 말이 꽤 많았던 것 같다.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헨리와 로렌을 떨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나는 딸에게 사랑과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엠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라이언은 열심히 삼켰다. 나는 엠마를 믿고 그 사람이 소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나는 라이언을 예의 바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본다. 존경할 만한 젊은이, 우리 가족의 중요한 새 구성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 딸과 라이언의 결혼을 승인하시겠습니까? 헨리와 로렌이 떨면서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라이언. 엠마는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지. 어떡하지. 다시 눌렀고 로렌은 좌절한 표정으로 헨리를 바라보며 창백한 얼굴로 당황하며 황급히 말했다. 물론 감독님 이제부터 더 친해지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 있어요. 이사로서가 아니라 엠마의 어머니로서 헨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고 일로 말하면 헨리가 곧 이곳을 떠난다는 게 사실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오늘까지 회사 내에서 헨리의 평판을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에머의 아버지가 헨리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에머에 대한 그의 거만한 태도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그의 악명 높은 행동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헨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고압적인 행동으로 악명 높았으며 회의 참석을 가장하여 업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헨리를 꾸짖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렌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서서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돌진했지만 나는 피했고 그녀는 내가 배달한 타락한 로렌에게 넘어졌습니다. 내 마지막 진술과 당신이 다시 에머와 라이언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한 다음 에머와 라이언을 방에서 내보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후속 조치를 담당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년이 지나간 친구 무더위가 저 같은 50대에겐 가차없네요. 오늘 일기예보에서 또 한 차례 더위가 올 거라고 슈퍼마켓에 가는데 TR 가족회의 후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엠마와 저에게 수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에 정말 미안해요. 행동은 괜찮아요. 진심을 봤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부모님과 어울리고 싶지 않지만 당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맞죠? 아니네였어요. 나를 키워준 삼촌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를 그와 함께 남겨두셨다. 그게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좀 보내주세요. 엄마 삼촌한테서 당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들었어요. 당신은 낭비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어쩌면 돈 낭비를 그만두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또 몇 통이나 걸려왔고. 로렌은 지출 습관 때문에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고 심지어 헨리의 퇴직금이 바닥나서 NS가 헨리를 만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로렌은 단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또한 아침 정오나 밤에 전화로 연결해달라고 나에게 연락했는데 그들은 전화를 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결국 라이언이 화를 내며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충분히 부탁드립니다. 엠마나 레이첼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전화를 끊고 헨리와 로런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라이언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에머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르고 남아있던 헨리와 로런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라이언과 엠마의 행방은 더 이상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엠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그 이후로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저는 엠마와 외식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월간 사건으로 나는 엠마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중 나의 큰 오해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취미였던 여행을 완전히 중단했다. 엠마는 그녀 때문에 내가 엠마를 믿었던 것 같다. 내 희생이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취미를 포기했다. 내가 엠마를 힘들게 하거나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엠마가 될 때까지 시간과 돈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 집에서 혼자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주말에 여행을 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들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방문하고 이상하게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써도 괜찮아 최신 호텔을 탐색하는 것이 내 작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에머의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쇼핑 비용을 지불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오늘의 쇼핑은 식료품이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저녁을 요리하려고 글렌이 올라와서 엠마가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걸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엠마는 서둘러서 내 오른손에서 가볍게 가방을 가져갔어요. 오 고마워요. 그럼 갈까? 응 라이언은 일 끝내고 바로 오겠다고 해서 치킨 요리를 기대하고 있어. 엠마는 웃으면서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고 최근에 엠마가 임신했다는 멋진 소식을 받았어. 라이언, 엠마 그리고 물론 모두 기뻤습니다.